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두고 충남도가 시행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제하기보다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시중에 풀리면서 충남 지역 경제가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의 감소폭이 매주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레저보트를 타고 태안으로 미입국한 인원이 당초 추정한 6명이 아닌 8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이들을 도운 불법주류 중국인이 붙잡혔습니다. 예산지역 벼농가에서 처음으로 드문 모심기 재배가 도입됐습니다. 모와 모사의 간격을 넓혀서 적게 심지만 수확량은 일반 방식과 비슷해 생산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는 시행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기보다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버스 정류장입니다. 기다리는 주민은 물론 버스를 타고 내리는 승객 대부분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주민도 종종 눈에 띕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올라 그대로 자리에 앉습니다. 대중교통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 미착용 주민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다 보니 확산 방지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승객들이요. 저 맨날 영화 맞으면 하루에 반 이상은 안 쓰고 타고 떠들고 침 튀기고 아주 막 가간 말도 아니에요. 아주. 이 때문에 대전과 충북 청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실질적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나선 건데 우리 지역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했다가 퍼지고 잡히고 퍼지고 되는 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아예 한번 확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해가지고 벌금 같은 것도 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 안 쓰면 벌금 물리고 단속을 잘해야 이 나라가 살아나지. 마스크 써야 해. 언제나. 이게 끝나도 써야 돼. 하도 번지니까. 충남도는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기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대도시처럼 승객이 밀집하는 것은 아닌 만큼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대신 이르면 다음 주 안으로 운수 종사자에 대해서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현재 중앙부처의 방침에 따라 운수 종사자에 대하여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도와 시군에서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운수 종사자는 마스크를 미착용한 승객에 대하여 승차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이달 11일부터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시중에 풀리면서 경기가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충남과 대전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의 감소폭이 매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상인들도 숨통이 트인다는 반응입니다. 취재 김단비 기자입니다. 예산의 한 시골 5일장. 코로나19 여파로 2달 가까이 문 닫았던 곳에 모처럼 활기가 돕니다. 정부가 지급한 긴급 재난지원금 덕에 지갑을 여는 손님들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생활하는 데 썼지. 반찬 사 먹고 뭐 이런 것만 썼지. 오이 사서 오이김치 담고 호박 사서 볶아 먹고 뭐 이런 거. 암태도 뭐 없는 이보다 낫겠죠. 농사지니까 농약이라는 거야. 이거를 이제 지원금 받으면은 마음적이야. 다 사람들이 지금 경기가 이렇게 풀어지질 않아요. 상인들도 오랜만에 장사할 맛이 납니다. 코로나19로 급감했던 매출이 조금씩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낮은 거니까 많이 풀으니까 그래도 지원금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장사가 좀 낮은 것뿐이지. 그동안에는 그냥 어려웠지 겁나게. 27일까지 충남 지역에 지급된 긴급 재난지원금은 5,700억 원. 지원금이 시중에 풀리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전과 비교해 소상공인 매출 감소율은 10%,
전통시장은 16% 이상 낮아졌습니다. 충남과 대전 지역의 경우 재난지원금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소상공인 매출 감소율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 2주 만에 45%대, 전통시장은 30%대로 떨어지면서 연속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가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는 상황. 일부에서는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기 위해 지속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태안 의항리 해변으로 밀입국한 중국인이 당초 알려진 6명이 아닌 8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태안해경은 지난 26일 전남 목포에서 붙잡은 용의자가 밀입국한 인원을 8명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당초 의항해수욕장 주변 CCTV에 포착된 6명을 밀입국 용의자로 추정했습니다. 나머지 2명은 CCTV 사각지대에 있어 화면에 잡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붙잡힌 용의자는 취업을 위해 밀입국했다고 진술한 가운데 해경은 국내에서 일자리 소개 등 도움을 준 불법 체류 중국인 1명을 검거하고 나머지 용의자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 지역 28개 학교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등교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천안의 경우 확진자 1명이 나온 서북구 직산읍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7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1곳, 특수학교 1곳이 각각 등교를 연기했습니다. 유치원 6곳도 자율적으로 등교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아산에서는 경북 구미 확진자가 아산 시내 태권도 학원에 들른 사실이 확인되면서 인근 유치원 2곳과 초등학교 8곳이 개학을 연기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학교장 판단에 따라 등교 연기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신문브리핑 예산 무한정보 기사입니다. 예산 덕산 대치리 세탁공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행정당국을 상대로 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1인 시위와 집회 등 투쟁을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치천 세탁공장 반대투쟁위원회가 선임한 법률사무소 LNS 김기태 류문호 변호사는 21일 대치1, 2 마을회관에서 대치리 세탁공장 허가 취소를 위한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농사일을 마치고 달려온 주민 50여 명이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법정에서 다툴 주요 쟁점을 생존권, 환경권, 절차적 기본권 3가지로 구체화했습니다. 류 변호사는 세탁공장이 하루 40톤 이상 지하수를 사용하면 마을 내 500여 가구에게 필요한 식수와 농업용수가 완전히 고갈돼 주민들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공장이 배출하는 오폐수는 주민 건강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온천업과 관광업 등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명백한 생존권, 환경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군이 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준 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등을 할 때 의견 제출 기회를 주도록 명시한 행정절차법 제2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세탁공장 사업주는 주민들의 이의 제기와 민원을 모두 해소해야 한다는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류 변호사는 이어 지치지 않고 투쟁을 이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1심을 마치는 데만 7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만큼 조바심을 내기보단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하나로 뭉쳐 싸워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 주민은 근방에 있는 다른 세탁공장의 경우 폐수로 인한 하천 오염 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들었다. 이 같은 피해 사례를 적극 수집해야 한다며 정화시설을 설치해도 오폐수를 처리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는 데다 행정이 매일 단속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라 무단방류 우려가 있다. 주민들이 철저히 감시해 군의 즉각적인 대응을 주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치 1, 2, 실양 3리 주민들과 예산홍성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3일부터 매일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22일에는 환경운동연합 신은미 활동가가 청정지역 대치천의 세탁공장 웬 말이냐, 탁상행정 징벌하고 안전생활 보장하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허가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요즘 농촌 곳곳에서 모내기가 한창인데요. 예산에선 처음으로 드문 모 심기 재배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모와 모 사이 간격을 넓혀서 적게 심지만 수확량은 일반 방식과 비슷해 생산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이항기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초록빛 모가 드문드문 심어집니다. 이른바 드문 모 심기로 불리는 소식 재배입니다. 모와 모 사이의 간격은 30cm로 기존 방식보다 10cm 이상 넓습니다. 모판의 벽시 파종량을 늘리고 논에는 간격을 넓혀 옮겨 심다 보니 같은 면적이라도 모판이 적게 들어갑니다. 일반 모 심기는 사실상 이제 농가당 300평당 육묘 상자가 한 30개 정도 이제 소요가 되는데 드문 모 심기를 하게 되면은 육묘 상자가 300평당 한 10개 정도, 3분의 1 정도 이렇게 노동력이 감축됩니다. 모의 수가 줄면 수확량도 줄 것 같지만 실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조량이 많아지고 바람이 잘 통하게 된 덕분에 병해충이 줄고 생육도 왕성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농자재와 노동력 등 생산비를 아낄 수 있어 농가의 반응도 좋습니다. 수량 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봐요. 저희가 경험상 기존에 관행대로 했던 한 포기당 주수를 10번 정도 심는 그런 관행은 분할이 잘 안 돼서 새끼치기를 잘 못해서 그대로 올라와서 그런 상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병충해 문고병이라든가 도열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했는데 예산군은 드문 모 심기가 전체 벼 재배 농가의 절반인 6,000헥타르로 확대될 경우 1년에 생산비 4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40헥타르 면적을 시작으로 지역 환경에 맞는 품종 등을 선정해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이 모심기를 계기로 해서 드론 모심기라든가 항공 모심기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또 영농 경비도 절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적게 심어도 수확량은 비슷한 드문 모심기. 농촌 고령화와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농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충남 전체 토지 가격이 전년보다 6조 9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356만 3천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해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지가 총액은 지난해보다 6조 9천억 원 증가한 225조 6,3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토지는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에 있는 광산빌딩으로 1제곱미터당 1,000만 30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가격이 가장 낮은 토지는 보령 미산면에 있는 묘지로 1제곱미터당 27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시군별 상승률은 계룡시가 4.22%로 가장 높았고 당진시가 0.84%로 가장 낮았습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충남 지역 비대면 농산물 판매업체 45곳이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인터넷과 휴대전화 주문 등 비대면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45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곳 가운데 원산지를 속인 38곳은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품목별로는 소고기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와 건강기능식품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실시됐으며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산물 품질관리원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됩니다. 내포 신도시와 세종시 그리고 KTX 공주역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가 새롭게 건설됩니다. 충남도는 행복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내포 신도시와 정안IC, KTX 공주역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 사업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내포 신도시에서 정안IC 연결도로는 길이 9.9km로 교통망 부족으로 낙후돼 있는 예산군 대술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KTX 공주역 세종시 구간 연결도로가 건설되면 청양과 부여 등 주변 도시와 KTX 공주역 간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물 화재나 폭발, 붕괴 등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이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아파트와 음식점, 숙박업소 등 외에도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주택 등이 다음 달 6일까지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강화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료는 시설 업종과 면적에 따라 다르며 보장 범위는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입니다. 서산시 제2청사 옆에 있는 동부전통시장 공영주차장에 주차타워가 설치됩니다. 서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전통시장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등 5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타워는 지상 2층 높이의 차량 250대 주차 규모로 내년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최근 당진 송산면 오도리 지역을 중심으로 옥수수 멸각나방 유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멸각나방은 5월에서 6월 중국에서 유입돼 옥수수와 벼, 기장 등 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해충인데요. 당진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보다 15일 이상 일찍 유충이 관찰되고 있다며 각 농가에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무료 급식소와 경로당이 문을 닫으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홍성 구강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홀로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을 위해 사랑의 반찬 배달 봉사에 나섰습니다. 매주 화요일 밑반찬을 배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청양군 보건의료원이 다음 달 2일부터 8월 27일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교육을 실시합니다. 의료원은 마을회관 65곳을 찾아 폭염 대비 건강관리법과 코로나19 예방수칙 등을 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치매와 심혈관 질환, 자살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맑겠고 내륙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올라 덥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이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 11도, 당진, 서산, 태안은 12도, 홍성과 예산은 13도로 예보됐습니다. 한낮 기온은 당진과 태안이 25도, 서산, 홍성 26도, 예산과 청양은 27도까지 오르며 다소 덥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빨래는 실내 건조하시는 게 좋고요. 세차하기에는 좋은 날씨입니다. 식중독 위험이 높은 편입니다. 음식 먹기 전 상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낮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겠습니다. 주말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지나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더 올라 덥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금요일 서해 중부 해상은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는 구름이 많겠고 서해 남부 해상은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에서 0.5m로 얕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죠.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은 승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른 많은 사람들을 지키는 쉽고 안전한 방법이니까요. 외출하실 때 잊지 말고 마스크 반드시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